오늘 세계 2위의 크루즈 선사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에 3% 하락을 했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약간 힐링은 됐어요. 이거 사실 보고서 내용은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배 크루즈 보면서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또 마음을 이렇게 다독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힐링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못 가니까 주가라도 빠져. 제가 그렇게 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로열 네. 캐리비안 너무 잘 나가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 크루즈 회사들을 몇 번 다뤘어요. 맞아요. 그때는 저희가 뭘 다뤘었냐면 노르웨이지언. 그렇죠. 노르웨이지언. 저도 한번 다뤘고 저도 한번 다뤘는데 그때마다 UBS도 그랬고 크레딧 스위스도 그랬고 얘기하면서 뭐 얘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를 더 선호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리퍼 투. 그렇죠. 근데 성문 종합 영화에 나오는 맞습니다. 뭐뭐보다 뭐뭐가 좋다. 낫다. 예. 근데 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 대한 보고서를 JP 모건에서 썼는데 투자 의견을 2단계나 강등 조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얘보다 오히려 노르웨이 크루즈연을 더 선호해. 재밌죠? 어느 박자에 춤을 춰야 그러니까. 될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근데 것 두 같아요. 단계 떨어뜨리는 건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 지금 JP 모건에서는 뭔가 되게 치명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짚어보시죠. 우리. 보겠습니다. 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아담이라는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2단계나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유지가 없이 지금 그냥 그러네요. 예. 팔아랍니다. 바로 그냥. 예. 목표 주가가 더 충격적인데요. 기존 106달러에서 47달러로 반토막도 안 되네요. 56%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좀 무책임하다. 저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한 19%더 빠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얘에 대해서 목표 주가 117달러 유지하고 그렇죠. 있고요. UBS에서도 76달러 유지하고 있는데 대체 JP 모건은 왜? 맞아요. 너무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예. 자, 일단 이 로열 캐리비안에 대해서 잠깐 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1969년에 출범한 세계 2위 그러니까 카니발 다음 예 맞아요.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언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 안에는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과 뭐 셀러브리티 크루즈, 실버시 크루즈 등의 브랜드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면 그게 다 이 회사 그렇죠.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출 구성은 티켓 판매를 통해서 61% 그리고 이 배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맞아요. 카지노도 하고 맞아요. 뭐. 그래서 그 선내 부가 서비스 매출이 한 39% 되는데 이 기업은 바다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 안에서 암벽 등반을 하고요. 이거 재밌죠.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고 예. 서핑을 하는 가능한데 이걸 다 최초로 도입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한 카지노를 하는 뭐 이런 그렇죠.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기업이니까 다들 우리는 얘네 로열 캐리비언을 선호해라고 했겠죠. 맞아요. 근데 왜? 이유를 봤더니 재무 구조에 대해서 좀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얘들이 에비타 그러니까 상각전 영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그 이익이 부채와 이거를 순부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순부채 비율이 한 7배가 더 7.7배가 높다라는 거죠. 부채가 7.7배 많다는 거잖아요. 더 많다라는 거죠. 빚이 많다. 빚이 쉽게 너무 말해서 얘들이 내는 이익 대비해서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 7.7배나 돼. 외상으로 배를 너무 많이 샀나 보다.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좀. 정말. 나 이러다 선배 때렸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자 1위 기업은 카니발은 예. 이게 6.8배고요. 예. 3위인 노르웨이지언은 7배.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도 얘네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익 대비해서. 자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크루즈 선사들이. 그렇죠? 거기에다가 얘들이 2023년에서 2025년에 부채 만기되는 게 상당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당초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0억 달러의 자본 조달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를 자본 조달을 예상대로 이행을 하고 잉여 현금 흐름을 다 활용을 해도 내년 말까지 4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금 압박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펀딩해도 뭐 회사 처리 짓거나 해도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을 텐데. 그게 또 밑에 나오잖아. 그래. 나 지금 9시까지 나왔어요 이제. 정말 못 봤어. 네.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지금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2025년까지 얘들이 지금은 이제 투기 등급일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적격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얘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35억 달러의 자금을 더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 지금 주가보다 20% 희석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20%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채권을 그럼.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자, 채권을 찍으면 어떻게 돼? 얘 투기 지금 투기 등급이니까 네. 조달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식을 발행하면 주가가 희석돼. 그러니까. 그냥 다 이중고인 거예요. 근데 뭘 믿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뭘 믿고 저렇게 계속 산 거야? 근데 보세요. 예. 지금 여행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고 있죠. 경기는 분명 경기 압박은 있음에도 이걸 불구하고 저울질했겠죠. 경기 맞아요, 압박, 맞아요. 수요, 그러니까 늦췄던 여행 수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 얘들의 매출 구성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매출이 15% 수준까지 급감을 했는데 올 들어서 이게 팬데믹 이전에 80%까지 회복이 됐고요. 내년에는 이게 팬데믹 이전 대비 20%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여행 수요는 일단 개선이 되면서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너무 눌려왔던 이런 부분들. 다음 멘트 유출 안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다음 멘트가 없어요. 아유 정말 나올 게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노르웨이전도 내년 거 거의 얘들 부킹 지금- 다 찼다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즈도 계속해서 신규 크루즈 투자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금리 인상과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 부킹이 취소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완전 이중고 삼중고 아니 제가 장난 매일 아니구나. 요즘 예. 이 노르웨이전 크루즈 소개한 이후에 네. 이제 크루즈에 대한 이 욕망이 생겨서 크루즈 여행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유튜브를 열심히 보거든요. 그 안에서 노르웨이전도 타는 분, 뭐 아, 로열 진짜? 캐리비안 타는 분들 한국인들이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네네네.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홈페이지 가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취소가 된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상 예. 성장률도 사실은 예. 그게 금방 바뀔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리펀더블이 굉장히 많대요. 아. 그러니까 넌 리펀더블은 환불이 불가능한 저가인데 음. 대부분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돌아가는 수요는 그렇게 맞아. 환불이 안 되는 게 많대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딴 나라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배에 덤으로 그냥 싸게 고객 실어서 미국으로 가는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환불이 안 되는 편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거의 다 환불이 쉽게 된대요.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노르웨이전도 리스크 요인이 부킹은 꽉 찼는데 취소될 수 취소될 수 있다. 있다. 막 우려도 있었는데 사실은 맞아요. 좀 걱정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이게 비단 로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가 3사 중에 이제 가장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투자 의견 두 단계 강등하면서 얘보단 그럼 노르웨이가 낫다라고 한 건데 그나마 카니발이 제일 낫긴 하네요. 7배가 안 되네요. 그런데 카니발은 별로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1위 그렇죠, 기업인데 그렇죠. 얘들이 하여튼 뭐 재무 구조나 이게 재무 구조 이건 괜찮은데 예전에도 뭐 자금 조달 뭐 이것 때문에 쟤네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한 것들을 제가 본 경우 보고서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예. 관심이 없지 1위 예. 기업인데 뭐 아무튼 그리고 뭐 다 선호할 때도 나는 카니발 선호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냥 선사만 큰가 봐요. 카니발은 기아죠.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뭐 월가에서는 뭐 여전히 의견은 이 평균 목표가를 보면 64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그러네요. 지금 투자 의견 분포를 봐도 많이 이렇게 뭐 중립도 여전히 좀 많고 그러네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개선 기대감으로 크루즈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아 이제는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볼 때는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네. 예.